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처럼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의미가 있었던 날이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곧이어 제1호 포고령을 통해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조치가 나왔고요. 저희 여수 MBC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필수 인력이 방송국에 돌아와서 출입구를 차단한 채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일상적이고 평온했던 밤에 155분간 민주주의가 멈춰섰던 어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무능력한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참담했고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는 계엄군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21세기 세계 12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 세계에 창피했고요. 한밤중 추위에도 국회로 결집해 장갑차와 계엄군을 막아낸 수많은 시민들의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리디 어린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거듭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해야 했던 상황을 만든 것에 미안했고요. 국가 경제가 걱정됐습니다. 어젯밤 누구나 겪었을 공포와 불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초의 전국 단위 계엄령의 상흔이 남아있는 우리 지역에는 트라우마의 밤이었을 겁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잘못은 명확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없는 극단의 정치가 어떻게 극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체득한 밤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는 비상계엄령 관련 특집으로 꾸려집니다. 어젯밤 국회 상황과 전망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목소리까지 민원 해결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4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죠. GBS 뉴스 차범준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젯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선포와 오늘 새벽 해제 조치가 나오는 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불면의 밤을 좀 새우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국회의원들 연결해서 어제 긴박한 상황과 또 향후 조치를 알아보고요. 우선은 어젯밤 비상계엄 조치 상황에 대한 지역 정치권과 또 시민단체의 반응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젯밤 비상계엄 조치가 선포되고 난 그 새벽에 전남 지역 또 광주 지역의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반헌법적이다. 이런 입장 표명이 이어졌어요. 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를 발령하자 오늘 새벽부터 곧바로 광주 전남 지자체 또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무효와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예. 먼저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80년 그 이전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했다며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고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북권 지자체장인 노관규 순천시장도 오늘 새벽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돼 천만다행이라고 밝히고 순천시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해나가겠다며 밤새 잠 못 자며 어이없는 대한민국 현실을 슬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우선 대한민국 정치가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 광주시와 시의회 5개 지역의 구청장, 또 시민사회 대표, 대학 총장들도 오늘 새벽 광주시청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무효임을 선언했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즉각 해제하라고 결의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고 군과 경찰은 독재자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도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비상계엄의 위법과 위헌적인 요소를 가려내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또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비판 성명과 함께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일부 지역에서 야간 촛불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네, 어젯밤 계엄 조치 발령과 해제에 대해 광주를 포함한 여수, 목포, 순천, 광양, 해남 등 광주 전남 지역 6개 YMCA가 오늘 오전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예.
이들 단체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던 시대착오적인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고 주장했고 온갖 국정농단과 이 내란죄의 수괴의 주범인 윤석열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전남 동부권 지역인 순천과 여수, 광양 지역에서도 지역 노동계나 환경단체, 또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당장 오늘 저녁부터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야간에는 촛불 문화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전남 도교육청 입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계엄 조치로 한때 학교들이 오늘 휴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도교육청은 전남도 내 학교의 정상 등교 방침을 밝히면서 오늘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됐죠. 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오늘 아침 긴급 실국장 회의와 간부 회의를 잇따라 열고 밤사이에 벌어진 비상계엄 파동과 관련해 각급 학교의 정상 등교와 흔들림 없는 학사 운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 전남도 교육청은 오늘 아침 교육감실과 상황실에서 김대중 교육감 주재 아래 긴급 실국장 회의와 간부 회의, 또 22개 시군 지역의 교육장들과의 회의들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이 전남도 교육청은 간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급 학교의 등교와 또 학사 일정 및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며 이미 상황이 종료된 만큼 예정된 학사 일정과 교육 과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23분경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는데요.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제 밤과 오늘 새벽 그 시각 국회에 나가 있었던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저희가 오늘 오전에 미리 진행을 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지금 상황 국회의원이 모두 해산한 상황입니까? 국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또 바로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산회, 그러니까 흩어지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정회, 잠시 멈춰놓는 그런 절차를 한 것이고, 예. 제가 장담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당분간은 국회 주변에 머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국회의원들이? 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의원들은 예. 지금 잠깐 어디 가서 씻고 오는 정도 수준이지 지금 국회 경내를 안 벗어나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긴장의 끈을 지금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말이 안 되는 미친 짓이니까요. 그리고 이 말이 안 되는 미친 짓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계엄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 해제하는 순간까지도 본인이 구국의 결단을 하고 야당이 잘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도한 야당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신 나간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을 많은 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다시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설마 참모들이 그렇게까지 할까는 싶지만 이번 비상계엄도 설마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은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숨막히게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당시 국회 상황 좀 전해주시죠. 천 의원님께서는 언제 국회로 돌아가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정을 하고 있어서 예. 계엄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미 국회의 경계선에서 예. 경찰 인력들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문 앞에서요? 그래서 저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 이제 다른 어떤 약간 쪽문 같은 곳에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한 곳에
어떤 시민께서 예. 본인의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해주셔가지고 시민의 등을 밟고 담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 직전에 겨우겨우 가까스로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천 의원님처럼 그런 식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온 국회의원분들이 많으셨습니까? 많았습니다. 담을 넘으면서 뭐 바지가 찢어진 분, 뭐 손가락이 뭐 골절인지 삐인 건지 아무튼 손가락을 다치신 분 뭐 다양했고요. 저도 사실 엄지 손가락을 좀 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네네.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에 집결해서 내부까지 진입을 했고 국회 보좌진들이 사력을 다해 막는 모습을 저를 포함한 전 국민이 생중계로 이거를 봤거든요. 자정이 넘은 그 시각 국회 내부 사정은 좀 어땠습니까? 내란 그 자체였습니다. 쿠데타 그 자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그렇게 무력으로 점거하려고 봉쇄하려고 시도한 것 그 자체는 당연히 저는 헌법 위반 행위이고 내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행히 우리 국회 방호 인력들 또 보좌진과 우리 사무처 공무원들이 열심히 맞서 싸우고 소화기를 뿌려가면서 대치를 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지켜냈고 또 우리 군인들도 보좌진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 명령 자체는 저는 내란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인들이 막 국회 내부의 문으로 뛰어 들어오고 소화기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영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군인들도 그래도 선진국 대한민국의 군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또 가구들을 쌓아서 진입을 막고 하다 보니까 예. 유리창을 깨고 뭐 이런저런 시도들은 있었지만 예. 보좌진이나 우리 국회 방호 인력을 힘으로 강하게 제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본회의장 내부로는 들어오진 않았고요.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이유들을 대지만 사실 합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지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추측을 해보자면 본인이 어떤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뭐 도망갈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정말 뭐 검사 탄핵 또 특히 국방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 탄핵의 칼끝이 본인에게 온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아닌가. 네, 이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완전한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가결 바로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무능한 광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일에 특히 내일 본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주 무력으로 국회 자체를 봉쇄하거나 개별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야 되고 예. 그만큼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금요일 밤이나 뭐 주말에 했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해제가 되기 어려웠을 건데 예. 불행 중 다행히도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우리가 정말 헌정 유린 사태를 최대한 짧게 끝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혁신당도 새벽에 대통령 탄핵에 이제 동참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실 예정입니까? 본인이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탄핵 결정문에 도장을 찍었고 어떤 우리 박성민 정치평론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건 자살골 수준이 아니고 아예 자살이다. 예, 들었습니다. 정치적 자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이런 정말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탄핵이라는 비극을 최대한 피해 보려고 했으나 예. 이제는 남은 방법이 없다.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 아니면 탄핵 이상으로 탄핵은 물론이고 내란죄로 빨리 처벌해서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는 정말 미치광이 같은 짓이라는 거에 많이 동의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란죄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8명 정도 필요한데 8명을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윤석열 손절하고 내란죄와는 상관없다라고 하고 탄핵에 동참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국회와 민주당 상황을 여수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워낙 혼란스러운 시국이고 또 국회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미리 좀 했습니다. 3시 이전에 최고위가 열리기 전 시간에 미리 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주철현입니다. 네, 우선 어젯밤 긴급 브리핑을 통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어제 여수 갔다가 비행기 타고 집에 10시 넘어서 들어가서 뉴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떠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정말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청천벽력이나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지극히 평상시적인 상황이고 평온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일상적인 상황에서 계엄을 발발을 하등의 사유가 없거든요. 예.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예.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 됐을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요건을 정해놨는데 예. 이 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하여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입법적인 계엄 선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190명이나 빠른 시간 내에 국회로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탄핵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켜서 상황이 어느 정도 6시간 만에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정말로 이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나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자세는 정말로 대통령답지 않은 것이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그럼 뭘 얻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은 현재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게이트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불법 행위, 국정농단 행위가 밝혀지면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특검은 어떻게 막을 수 있지만은 국민 여론이 높아지니까 특검도 막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고 또 상설 특검으로 계속 가게 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법 처리라는 걸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 여론이 자꾸 나빠지고 천주교 사제단이라든지 대학 교수들이 계속 시국 선언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니까 이런 것들을 타개하는 이판사판이다 이런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런 큰 제가 보기에는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오늘 보니까요. 여러 군데에서 비상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여튼 기민하게 대응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막아냈는데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번도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막고 못 들어가게 해서 저도 이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다가 바지도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좀 입었는데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경찰하고 실갱이하고 어쩌고다 겨우 들어오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이 계엄 비상계엄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권하고 사법권은 계엄 사령관이 관장하지만은 국회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통보를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만이 해제 요구권도 가결하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국회 권한에 대해 간섭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들을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초법적이고 정말로 큰 불법 행위로서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미 이제 이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계엄을 한다면 더욱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이 대비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가서 이제 계엄뿐만 아니고 저희는 또 이게 북한을 도발해서 전시 상태를 유발하는 이런 모험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뿐이다. 이런 이제 저희가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고 아니면 제가 탄핵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계엄령 선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기에 북한을 도발을 해서 전시 상태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시 상태에서 계엄을 이게 발동하는 대통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나가보고 현시 그 대통령 체제를 지금 계속 유지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예.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간에 이게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부안 외동하고 찬성한 국무위원들을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란죄 공범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적 책임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유일한 해법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서 내려오는 것이 예. 본인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6당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죠, 지금. 오늘 내 사이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구체적인 시점은 이제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예. 저희가 이제 야6당 모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국정을 맡겨서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야6당만으로는 192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힘당 중에 한동훈 대표 세력들이 지난 계엄 해제 요구 때 같이 가세했던 거 18분이 좀 힘을 모아주면 좋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를 위해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설득도 하고 함께 또 협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또 함께 국민들의 또 지지 속에 함께 압박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논의하고 있는 내각 총사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이제 국힘당도 현재로서는 내각 총사퇴하고 대통령 하야를 지금 일부 뭐 당적 이탈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된 미봉으로 이번 일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워낙 해서 뭐 거의가 다 제가 보기엔 뭐 10분 중에 9분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분이 정말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보유했다고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또 더 큰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국가 운명 또 5,200만 국민의 운명을 윤 대통령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잠시 후 비공개 최고위가 열릴 예정인데 3시부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 할 때 누구를 어떻게 고발하고 어떻게 수사를 처리를 촉구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향후 또 투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하여튼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는 이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추철현 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두 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는 말을 차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그러게 날인 것 말입니다. 같습니다. 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바로 오늘 이제 할 이야기들이 많고도 시간은 적어서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여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서 계엄 해제를 선언했고요.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또 해제 선포까지 숨가쁘게 돌아갔던 6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법률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어젯밤과 오늘 새벽까지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사실 밤잠을 못 이루시고 계속적으로 뉴스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다수 목격이 되면서 정말로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주시죠. 네. 이결아 변호사님은 잠 좀 주무셨나요? 아니요, 그 정말로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 이제 서울 한복판에 탱크가 막 들어가고 막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가 막 돌아다니고 예. 국회
들어가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좀 지금도 사실은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도 이게 좀 현실인가? 좀 약간 좀 감이 네. 현실 감각이 떨어질 정도로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너무 뒤숭숭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이 후폭풍이 어떻게 좀 제대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법조계 반응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아마 바로 직후에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 요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라는 내용이고, 뭐 주요 골자는 뭐 다 지금 대다수의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도 지금 입장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의견이고, 대한변협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말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대한변협의 성명이기도 하고 민변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다수의 이제 법조계에 있는 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과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법적으로. 예, 일단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법 규정은 크게 헌법과 계엄법에 있습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 뭐 경비계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나라가 전시 또는 사변 아니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 10시 27분께 이제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라는 형식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이제 일련의 이 행위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이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선포와 즉시 이제는 계엄 사령부가 구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포고령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적인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절차적인 요건, 실체적인 요건 둘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절차적인 요건, 우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대통령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으나 일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선포를 하고 즉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관련된 기사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자체는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헌법 조항도 있고, 계엄법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누구도 통보를 받았다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지금 절차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실체적 요건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시라는 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났을 정도로 너무 국가가 비상사태 이런 정도에 준하는 사태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데요. 뭐 예를 들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사회 질서가 아주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이나 사법 기능이 이거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아니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를 할 수 있는데, 예. 과연 이제 윤 대통령이 말했던 그러한 일련의 사례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뭐 여러 그 행정 관료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뭐 예산을 뭐 삭감하고 뭐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좀 의문이 생긴다는 이제 의견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읽었던 그 전문 내용을 제가 수차례 읽어봐도 예.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다수당인 야당이 그 예산을 삭감을 한 거, 그리고
이제 탄핵을 남발하는 거 이게 주요 사유로 보여요. 근데 과연 그 두 가지 사유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합니까?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거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과연 되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어제 그렇게 선포가 되고 1호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가 금지되고 언론 출판이 통제되고 전공의 등의 복귀가 48시간 내에 강제가 네, 됐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물론 지금 다시 이제 해제가 됐지만 이런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본권도 때에 따라서는 제한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보면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경우에는 계엄령도 당연히 선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어제 포고령에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기재가 돼 있었죠. 근데 네. 다만 이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네. 그 포고령에 보면 국회 활동까지 금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돼 있어요. 근데 현행법상 헌법이나 어떤 법률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김용현 국방장관 등 관련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함께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이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긴 했습니다. 자, 이제 내란죄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의 난리를 일으켰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은 그 내란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내란죄가 지금 적용되느냐가 가장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 하고 내란죄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지금 법률적인 어떤 이슈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우선 내란죄 관련해서는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어쨌든 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건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처벌하는 건데 일단은 국토의 참절이라든지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라든지 이런 의미는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국헌 문란에 대해서는 예.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는 것. 그러면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분명히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끔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장면을 우리 모든 국민이 봤어요. 그래서 국헌 문란에는 당연히 해당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폭동에 이르는 수준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이 일체의 유용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걸리는 부분은 그 정도, 폭동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판례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제의 상황을 이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가 혼란에 빠져야 된다. 이렇게 좀 편협하게 볼 것이 아니라 국회가 어제 난리가 났어요. 말하자면은 그 상황을 다 보셨으니까 제 상황을 다시 여기서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회의장까지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의결하는 것을 막고 그랬다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실제로. 네. 내부까지는 어쨌든 들어갔지만 분명히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포된 그 군인들이 동원된 것 자체가 비상계엄에 의해서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엄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될 폭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미수
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헌을 물러나게 한 목적 자체는 이제 인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게 폭동에 이르는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는 있는데 뭐 그 지금 이제 의결 자체를 방해하지까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그 행위에서 어쨌든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뭐 미수냐 기수냐는 거기서 따지면 될 것 같고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국회를 봉쇄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행동을 했다? 이거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습적으로 이런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자마자 가장 먼저 배치된 곳이 국회입니다. 의도가 좀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회는 이 비상선포 해제를 이제 요구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는 이제 의결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성하는 국회를 먼저 거기에 무장한 군인들을 먼저 배치시켰다라는 거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떠한 그런 목적이나 그런 이제 의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탄핵 사유 관련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상으로는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는데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판례를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모든 법 위반이 다 해당되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어야 된다. 중대한 법률 위반 내지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어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다수의 그 전문가들이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도 있었고 실체적인 하자도 둘 다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국회를 봉쇄하려는 조치까지 했어요. 무장된 병력을 동원해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고 그 사안도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이 변호사님 앞으로 뭐 법조계 대응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법조계뿐만 아니라 이제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도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의아하고 좀 뜬금없고 무엇이지 이런 반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탄핵 소추가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곧 표결이 될 것으로 보여서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지금 근데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탄핵이 가결되려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넘어야 될 산들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법조계뿐만 아니라 그 일반 국민들까지도 다양한 어떤 논의라든지 뭐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관련 내용 법률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오늘은 김지연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느닷없는 대통령의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리포터가 직접 시민들의 반응 좀 담아왔다고요? 네, 모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혼란스러운 밤이었다. 또 뉴스를 지켜보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반응들입니다. 또 헬기 등을 동원하면서 계엄군이 국회로도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잖아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무서운 밤이었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렇게 섣불리 계엄령을 발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깜짝 놀랐죠. 궁금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잤죠.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은 계엄령이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계엄령 선포를 해요. 주로 군인의 주도가 되는 건데 주요 인물들 고립을 시켜놓고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난입을 해서 들어오도 막도 못하고
그래 놓고서는 무슨 계엄령이에요. 그 계엄령도 아니. 술 취해갖고 하는 것 같아. 국방부 장관 누구야? 그 양반하고 둘이 앉아서 꼭 애기들 그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분단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포라도 한번 쌓아 올렸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생도 이것도 알 문제고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하셨는지가 저는 의아하고요. 만나서 묻고 싶어요. 그냥 왜 이거를 하고 될 줄 알아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라 망신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나라 망신이고 왜 그랬는지 만나서 묻고 싶다라고 할 정도 시민들의 반응 들어왔습니다. 네, 전 세대가 이제 계엄이라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계엄이라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실제 온몸으로 겪은 세대는 이거 단어조차 입에 올리는 게 너무 싫다라는 그런 단어이고 또 직접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계엄 사태를 보고 너무 놀라갖고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이게 참 나라가 걱정되고 하여튼 과연 내가 서울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네요. 1950년대부터 계엄 사태를 쭉 지금까지 겪어보면서 면역이 되었는가 생각했는데 현 시점에서 다시 이런 계엄 사태를 보고 이번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이게 정말로 실제인가? 이거 그냥 정말 거짓 뉴스 아닐까? 정말 의심도 했었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었는데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영화를 본 것도 있고 너무 그 장면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더라고요. 내일 과연 아이들을 학교로 갈 수 있는 걸까?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탱크가 움직이고 트럭이 움직이고 있다고 전화까지 오고 하니까 정말 그 공포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아마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봤던 장면들이 마치 영화 같았다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그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긴급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또 행안부의 재난 문자 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일상에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산불나도 재난 문자가 오는데 국민 갖고 장난치는 이 나라가 망할 사태에 재난 문자가 안 왔다는 게 저는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비상계엄군이라는 걸 저도 어제 정확히 처음 알아본 것 같고 어쨌든 해제가 됐지만 그 선포한 절차가 정말 적법한지 거기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이 뭔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만일 이것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편하게 지켜봤죠. 이거 분명히 국민들이 용서치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어요.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분이 아까 말씀하신 재난 문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상황에 재난 문자가 안 왔다는 게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실무자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재난 문자까지 발송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그런 기사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참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제 좀 지켜보겠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담담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도 했어요. 네, 만나봤던 분들 중에 그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군대를 이미 제대를 하고 1학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재입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만날 수 있었고요. 네, 이 밖에도 뉴스 하나하나 이제 촉각을 곤두서서 소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또 어떻게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주환 리포터가 시민들의 반응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된 특집으로 꾸며드렸습니다. 12월 4일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